사랑합니다. 서울 상경초등학교 교사 김진입니다. 예, 제가 처음 뵙는 여러분께 사랑한다고 인사해서 좀 당황하셨습니까? 네. 예, 인사를 너무 잘 받아주셔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네, 제가 아이들에게 3월 초에 만나면 이렇게 사랑합니다 인사부터 가르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에는 3가지 단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단계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나의 뇌에게 들려주는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다음 2단계로 인사를 받는 상대방에게도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의미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1단계와 2단계를 잘 이룬 아이들은 다음 3단계로 나아가는데요. 나를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있게 만든 수많은 존재들, 부모님, 선생님, 또 친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온 세상과 우주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길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처음에는 1단계의 사랑합니다도 선택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이 시간에 제가 뇌교육을 시작하게 된 그 출발부터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예, 보이시는 이 장면은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시내가에서 조약돌을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에게 이전에 만나는 아이들은 그냥 하나의 돌멩이들 뿐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뇌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안에 있는 이런 가능성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순간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저마다의 빛깔과 모양으로 빛나는 수많은 돌들로, 아름다운 돌들로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가능성을 어떻게 깨워줄까가 그다음부터 저희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 아까 이윤선 선생님께서는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학교 문화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초등도 어렵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 ADHD라고 하는 그렇게 할 만한 아이들이 뭐 한 학년에 1명 또는 반에서 1명 정도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저희 반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봐도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7, 8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도저히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무릎에 아이를 앉히고 수업을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 현실이 저희 학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의 어느 학교든지 비슷한 현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학교가 교육부 인성교육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어떻게 이런 현실을 바꾸어 볼까 고민을 시작했는데요. 4월 달에 해피스쿨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뇌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학교에 적용을 했는데요. 우선 교사 연수부터 시작해서 뇌교육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아침 방송을 통해서 일주일에 4번 이상 아이들이 체조와 명상을 시작해서 하루를 여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을 연구 활동을 해본 결과 마지막 연구 시범학교의 그 결과를 묻는 교사, 학부모, 아동의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이 설문에서 다음 해에도 계속 진행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1위로 뇌체조와 명상을 다 꼽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몸과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는 그 해피스쿨 협약을 통해서 제공받은 뇌체조, 명상 이런 프로그램이 담긴 CD를 활용해서 학년별로 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 계신 참석하신 분들과 초등학교에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뇌교육을 간단히 체험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짧게 제 설명으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희 반은 10분 일찍 등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뇌부터 깨우는 뇌체조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 앉아 계신 상태에서 어깨를 한번 가볍게 털어보시겠습니까? 제 이야기가 그만이라고 말씀드릴 때까지 계속 어깨를 터시는 겁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셔야 됩니다. 1분 정도만 점점 빠르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지금은 1단계입니다. 자, 2단계로 올라가십시오. 2배 속도. 예, 어느 분 보니까 이렇게 팔만 움직이시는 분 있습니다. 예, 비겁해지시지 마시고 계속 움직여 보십시오. 자, 5단계에 진입합니다. 5배 빨라지셔야 됩니다. 점점 웃음이 없어지시죠? 네.
그 느낌 저도 압니다. 자, 이제 고마 멈추시고 어깨 가볍게 한번 돌려보시고요. 자, 툭 떨구시고 손도 한번 가볍게 늘어뜨려서 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잠시 눈을 살짝 감으시고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3번만 호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들여 마시고 길게 하나, 둘, 셋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 들여 마시고 하나, 둘, 셋 후 내쉬고 마지막 숨을 한번 천천히 들여 마시고 후 내쉬면서 살짝 눈을 떠보십시오. 예, 저와 함께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짧게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통해서 잠시 자기 내면에 집중하는 명상을 체험하셨거든요. 예, 이것만으로도 주의가 좀 다르게 인식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겁니다. 저는 수업 시작 종이 울렸다고 해서 바로 아이들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수업을 시작하는 건 뇌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교육을 적용한 학교에서는 늘 이렇게 아이들의 뇌를 먼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뇌 상태로 먼저 깨우고 나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여러 가지 명상을 통해서 큰 효과를 보았는데요. 올해 또 한 가지 굉장히 쉽고도 효과적인 명상법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바로 자기 명상법인데요. 이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석입니다. 에너지 집중력 스톤이라는 이름의 자석인데요. 이 자석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이 자석이 가진 자기장에 집중하는 명상을 합니다. 명상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초등학교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도요. 굉장히 큰 흥미를 가지고 금방 쏙 빠져듭니다. 짧지만 이 명상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마음이 진정되고 편안해졌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느끼면서 자기가 차분해지고 왠지 집중력이 생긴 걸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기 명상을 서울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에서 한 달여 정도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용을 해본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 합니다. 수업 시작 전 아이들은 매일 반복적으로 집중력 훈련을 해왔는데요. 자,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게 부딪혀서 소리 나면 안 되죠. 이거를 자기가 자석의 힘이 느껴지는 최대한 먼 거리를 잡아보세요. 느껴지는 먼 거리. 그래서 천천히 돌립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빨리 돌리면 안 되죠. 느끼려면 천천히 돌려야 됩니다. 땡기면 흘리지 말고 최대한 동그랗게 천천히. 준하나 조금 더 천천히. 오, 천천히. 천천히. 옳지. 아주 잘하고 있어. 천천히.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와는 달리 자석을 다루는 모습이 꽤 능숙해 보이는데요. 이젠 서투르거나 성급하게 자석을 움직이다가 자석끼리 붙어버리는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동작을 유지하는 시간 또한 꽤 길어진 것 같은데요. 집중력 훈련을 시작하기 전과 후 아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의 자기장을 느끼고 나니까 이제 좀 뭔가 좀 차분해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수업에 선생님을 집중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볼 때 좀 틀리지 않는 걸 자제할 수 있는 것.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집중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거. 그렇게 해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저희 교사의 이야기에 굉장히 귀 기울여 듣게 됐고, 그리고 학습하는데도 좀 집중력이 향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집중력 훈련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이 그림들로도 학생들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장, 즉 에너지의 흐름을 그림으로 표현한 아이들. 처음에는 자석의 힘조차 조절하지 못하던 아이들이 이젠 자유롭게 손에서 느껴지는 자기장의 형체를 그려냅니다. 그만큼 한 부분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증거일 텐데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뇌파 검사와 주의 집중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3주 동안의 집중력 훈련.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의 집중력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 뇌파 검사와 주의 집중력 검사에서도 분명 차이가 나타나겠죠. 1개월 에너지 집중력 스톤 훈련을 마치고 나니 뇌파 측정 결과로 그 SM알파와 세타파가 증가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SM알파는 그 집중 상태일 때 나타나는 뇌파이고 세타파는 뇌가 이완된 상태, 아주 편안한 상태일 때 나타나는 뇌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파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의미는 아주 이완된 집중 상태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뇌파 검사 결과 각성 상태를 나타내는 베타파의 증가와 함께 SM알파와 세타파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뇌파의 활성도는 집중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집중력이 향상이 될 때 나타나는 뇌파는 먼저 SM알파가 증가를 하고 보다도 그 안정된 집중 상태 때는 알파파가 증가를 하고요. 보다 깊은 집중 상태 때는 세타파가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학계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력 훈련을 한 학생들의 뇌파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훈련 전보다 집중력이 생겼거나 집중력을 유지하는 힘이 생겼다는 증거인데요. 집중하는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예, 중요한 건 집중력은 원래 우리 뇌에 있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발하고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런 자석을 활용한 자기 명상법이 아이들에게 이런 집중력도 길러주고 자신감도 키워준 건데요. 이거 외에도 해피스쿨 협약을 맺은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에서도 자기 명상을 활용해서 아이들 집중력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여 적용한 그 아이들이 집중력이 많이 향상됐다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을 체험한 아이들이 마음이 좀 편안해졌고 그리고 집중력이 커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1년 정도 뇌체조, 명상, 여러 가지 뇌교육 프로그램들을 체험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인데요. 너희들은 뇌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뇌교육은 마음의 건강이다. 왜냐하면 뇌교육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뇌교육은 의사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때문이다. 의사는 뇌교육을 싫어해. 자꾸 좋아지면 누가 병하나. 의사는 결국엔 뇌교육을 배웠다네. 왜 뭐하나? 그러는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훨씬 실감나게 다가오시죠? 이렇게 뇌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뇌교육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생활 태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일을 이전과 달리 가치 있는 일로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을 때, 그럴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청소가 힘들고 귀찮은 일이지만 이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청소가 지구를 깨끗하게 만드는 정말 소중한 일이 됩니다. 작고 하자는 일이 굉장히 위대한 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공부를 합니까? 뇌교육을 배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 공부합니다. 저는 교사로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나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 가르칩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진희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